자, 오늘 배울 내용들인데 첫 번째로 다룰 내용은 바로 화학결합의 종류. 화학결합의 종류.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처음에는 이제 우주 빅뱅으로 막 출발해가지고 지구과학 얘기를 하다가 본격적인 화학 파트로 들어온 거야. 본격적인 화학 파트로 들어와서 지난 시간에 스타트로 원소 주기율표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원소 주기율표의 끝부분에 쌤이 무슨 얘기를 했냐, 그 원소들은 다 안정한 물질이 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옥텟 규칙 얘기를 했어요. 오늘 잠깐 복습할 건데, 화학결합이라는 건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거잖아. 화학적으로 결합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만나게 했더니 쾅!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막 C라는 물질이 막 만들어지는 거야. 우와! 야, 너 왜 화학적으로 결합했어? 얘네들이 왜 반응했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불안하니까 반응한 거야. 반응을 하면 이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거든. 그래서 옥텟 규칙을 만족할 때까지 막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결합, 화학 반응에 숨어있는 키워드는 뭐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파트에 처음에 나오는 게 우리 책 순서상으로는 비활성 기체를 다루고 있잖아. 비활성 기체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미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비활성 기체라면, 자, 반응해봐! 반응할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왜요? 하면서 A 따로 B 따로 그대로 반응하지 않고 유지되는 거예요. 화학 반응, 화학결합이 일어나지 않았죠. 너네 왜 화학결합하지 않았어? 저희는 이미 안정하거든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화학결합을 한다는 건 아직 불안한 물질들이구나. 불안한 물질들이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화학결합을 하는 거야. 자, 이제 화학결합의 종류를 그렇게 하는 화학결합, 불안해서 하는 화학결합의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일단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물질부터 알아봐요. 물질의 종류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금속이거나 또는 비금속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원소 주기율표에서 봤죠? 노란색에 해당하는 금속들이 이만큼 있고요. 오른쪽 끝부분에 비금속들이 조금 있었죠? 가운데 껴있는 건 준금속이라고 써있지만 준금속도 금속이에요. 금속에 준한 거니까. 그래서 크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속과 비금속이라는 물질이 결합되는 게 바로 화학결합이야. 그래서 화학결합의 종류는, 화학결합은 이 세 가지 경우로 화학결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 금속하고 금속이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금속과 금속이 만나서 결합을 해.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철,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금속끼리만 결합된 결합입니다. 이 금속끼리 결합된 결합의 이름을 이제 금속결합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금속결합. 이 금속결합은 우리 책에는 지금은 나오지 않아. 아마 나중에 배우거나 2학년 때 배우거나 그럴 거예요. 자,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금속하고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죠. 경우의 수를 말하는 거야.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 세 번째 경우는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겠네요. 이 세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경우는 없습니다. 그죠? 물질 두 가지 종류밖에 없으니까 이 세 가지 경우의 수밖에 안 나와요.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2번과 3번의 결합의 이름이 뭐냐? 자, 미리 소개할게. 금속은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금속은 전자를 막 버리는 물질을 금속이라 그래요. 근데 아무 때나 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자를 받아줄 녀석이 있어야지만 전자를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전자를 버려서 비금속을 만났으니까 비금속한테 전자를 버려서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고요. 전자를 받은 녀석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돼.
자, 금속 원자가 중성 상태인데 내가 전자를 버리면 전자가 부족해지는 거잖아.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나는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고, 저 녀석도 중성이었는데 전자를 받았으니까 마이너스 전기를 띠게 되는 거지. 이게 전기를 띤 물질, 전하를 띤 물질을 뭐라고 하냐면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양이온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얘는 음이온이 된다라고 표현해요.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서 전기력으로 달라붙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온 간의 결합, 그래서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의 만남을 이온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세 번째 결합은요,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경우야. 비금속은 전자를 받는 물질을 비금속이라고 하는데,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면 누가 전자를 줘야 되는데 못 주잖아.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은 좀 이따 볼 텐데 기가 막힌 방법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 방법이 전자를 서로 공유하는 방법이야. 이걸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줍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게 될 거냐면은 이온 결합을 딱 보는 순간, 아, 이온 결합 물질 금속과 비금속 만난 거. 두 번째, 공유 결합 물질, 아, 비금속들끼리만 결합한 거. 이렇게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누가 금속인지 누가 비금속인지를 구분을 하면 누가 이온 결합을 하고 누가 공유 결합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물질의 종류에 따른 화학 결합의 세 종류예요. 이 파트에서는 이 이온 결합이라는 물질 녀석과 공유 결합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해 나갈 겁니다. 그렇구나. 자, 지난 시간 복습과 함께 잠깐 비활성세 소개를 좀 할게요. 옥텟 규칙. 예를 들어서 수소입니다. 수소 원자 1번. 수소 원자는 다짜고짜 질문을 한다면 수소 원자는 안정한가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돼. 왜 수소 원자는 안정하지 않냐면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건 양성자가 하나 있다는 뜻이고요. 이 수소 원자는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하나가 돌고 있어야 한다. 전자도 이렇게 하나가 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소 원자의 전자 배치도야. 옥텟 규칙이 뭐냐?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가 꽉 차면 안정해지고요. 2차 껍질이 존재하는 경우는 2차 껍질 이상부터는 8개의 전자가 꽉 차야 안정화된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입니다. 1차 껍질만 가지고 있는 수소 입장에서는 2개가 꽉 차야 안정한데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불안정한 거야. 쌤은 알아보기 쉽게 불안정할 경우에 어떻게 그린다? 유유. 불안해요. 울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울고 있어. 울지 말고. 왜 울어? 울지 마. 자, 울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얘가 불안을 떨치고 안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이 전자를 버려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얘가 전자를 버려서 안정화된 게 그 유명한 H+예요. 수소 이온. 전자를 얻으면 수소, 얻는 방법은 공유 결합으로 전자를 얻게 되죠. 그래서 H2라는 수소 분자를 만들게 돼요. 자, 전자를 얻는 경우는 공유 결합을 통해서 또 다른 수소 원자가 달라붙어서 H2를 만들고, 혼자서 이온화되는 방법은, 혼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은 전자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둘 다 이렇게 됐을 때 둘 다 웃게 됩니다. 아하하, 웃겠다. 이상하다.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를 좀 바로 볼게요. 하나 더 볼까? 자, 헬륨.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잖아요. 원자 번호 2번 녀석은 양성자가 2개가 있고요. 그래서 전자도 몇 개가 돌고 있어야 한다. 2개의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어야 되겠죠. 이 옥텟 규칙을 어때요? 딱 만족시켰죠. 그래서 헬륨은 그냥 혼자 있을 때도 뭐한다?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 기체는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고 안정한 기체예요. 그래서 헬륨 가스를 마셔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다시 그대로 나와요.
이 들어갔다 나오는 이 가벼운 기체가 여기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의 속도가 빨라져서 빠르게 귀에 들어오니까 소리가 막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 기체가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인 것 뿐이에요. 기체 자체가 뭘 변화시킨 게 아니야. 아무튼 헬륨이라는 기체는 그래서 안정하다. 왜?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자, 원자 번호 10번입니다. 네온이에요. 양성자 몇 개? 10개. 전자 10개죠. 1차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만 채워진다?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야. 근데 나머지 8개의 전자를 2차 껍질에다가 채워야 되겠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차 껍질 꽉 찼고 2차 껍질 꽉 찼으니까 이 물질은 굉장히 안정하겠네요. 그래서 네온 기체도 하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네온도 안정한 기체야. 그래서 헬륨과 네온, 아르곤과 같은 것들이 뭐야? 다 안정한,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한 안정한 기체라서 우리 비활성,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이 책의 첫 번째, 비활성 기체, 그래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활성 기체들의 특징이 뭐다? 옥텟 규칙을 만족해서 안정한 물질들이야. 그래서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다른 물질들은 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화학 반응들을 해, 화학 결합들을 해 라는 걸 이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야. 좋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면 이제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가보자. 자, 첫 번째로 얘기했던 화학결합의 원리는, 화학결합의 종류는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먼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를 잠깐 소개하면, 자, 비활성 기체. 우리 주기율표 상으로는 여기 18쪽에 속하는 녀석들이 다 비활성 기체입니다. 지난 시간께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원자과 전자가 몇 개? 0개인 것들이야. 원자과 전자가 0개인 것들. 원자과 전자가 0개라는 건 아무하고도 반응하지 않는, 즉 그 전자, 그 수많은 전자들이 다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자, 비활성 기체는 그래서 혼자 있어도 안정하기 때문에 요 헬륨, 아까 요 헬륨 같은 경우는 다른 놈하고 반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른 놈하고 반응하지 않으니까 혼자서도 자기만의 성질을 나타냅니다. 각각 자기만의 성질을 나타내는 물질을 분자라고 불러주는데 얘는 혼자서도 분자처럼 활동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한다? 체크. 1원자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 플로어린 같은 경우는 17쪽인데 엄청나게 반응성이 큰 물질이라서 혼자서는 자연계에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존재한다고? F끼리 뭉쳐서 이렇게 자연계에 존재해. 얘는 뭐라고 불렀어? 이원자 분자라고 불렀습니다. 2개의 원자가 달라붙어서 분자가 돼 라고 했다면 이 18쪽 원소들은 혼자서도 잘 살아남기 때문에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1원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 건 요 비활성 기체밖에 없어요. 다른 것들은 다 2개 이상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헬륨이 이용되는 곳이야. 헬륨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이렇게 비행선 같은데 이용이 되고 또 풍선, 헬륨 풍선 띄우는 그런 것에 이용이 되죠. 네온은 네온사인이라 해서 이거 간판입니다. 네온사인 간판. 여기 안에 들어있는 기체가 네온 기체예요. 광고판 충전 기체입니다. 아르곤은 이렇게 형광등이나 이런 어떤 등 같은 곳에 이용이 됩니다. 아르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이런 데 이용됩니다.
어쨌든 요게 깨지면 아르곤 등이 깨지면 어때요? 아르곤 가스가 나올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막 도망갈 때 난 어떻게 할 수 있다? 괜찮아. 안 죽어. 이럴 수 있다. 공부한 사람들의 여유죠. 아, 뭐가 기체가 나오고 있어. 괜찮아.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마찬가지 광고판이 깨져도 막 빨간색 기체 막 나와요. 굉장히 유독해 보이거든. 하지만 괜찮아. 그죠? 괜찮습니다. 날 죽이지 않아요. 그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비활성 기체들은 그럼 왜 이렇게 안정하냐? 우리 배웠던 거죠.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자과 전자가 다 몇 개다? 0개예요. 0개. 자, 밑에 옥텟 규칙을 소개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한 것들과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들입니다. 만족한 것들. 됐죠? 아, 옥텟 규칙을 만족한 것들을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2번까지 끝. 진짜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뭔지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되게 이제 간단해집니다.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안녕. 인사하세요. 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죠? 써있나요? 아, 써있네요. 잠깐만요. 수업 중에 자꾸 전화를 하시지? 12번인 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양성자 개수가 나오죠. 양성자 개수가 바로 원자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원자는 Mg라고 쓰고요. 원자 번호 12번이야. 원자 번호가 12번이라는 건 양성자도 12개지만 전자도 몇 개야? 12개죠. 1차 껍질에 전자 몇 개 그려? 2개. 2차 껍질의 전자를 8개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2개를 더 그려야 되죠. 12개니까. 나머지 2개를 3차 껍질에 그려서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다? 2개네. 원자과 전자가 2개인 겁니다. 얘는 그럼 웃어요? 울어요? 현재는 울고 있어야 됩니다. 왜?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생각해야 돼. 그럼 저 마그네슘이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2개의 전자를 빠르게 버리는 방법과 두 번째는 어디선가 6개의 전자를 끌고 오는 방법이 있겠죠. 어떤 게 더 간단해요? 버리는 거. 그래서 쟤는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가져요. 이렇게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또 합니다. 이렇게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무슨 성? 금속성이라고 불러줘요. 금속성. 우리 초중딩 때 금속은 그냥 쇠 같은 거요, 자석에 잘 달라붙는 거요, 단단한 거요, 뭐 반짝반짝 빛나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는 금속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금속이라고 불러줍니다. 금속성이 뭔데요? 전자 버리는 성질이에요. 왜 전자를 버려야만 하지? 옥텟 규칙 때문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알았어, 전자 버려! 전자를 실제로 버렸다 칩시다. 물론 전자를 가져갈 녀석이 필요해요. 걔가 가져가서 전자를 버렸다 칠게요. 전자 2개를 버리면 잘 봐. 껍질이 사라집니다. 껍질이 사라져. 세 번째 껍질이 사라지면서 껍질 2개만 남게 되고 2차 껍질, 마지막 껍질에 전자 8개가 꽉 채워진 것처럼 보이게 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마그네슘 전자, 봐봐. 양성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죠. 전자가 12개였는데 2개 버렸으니까 10개밖에 안 남았잖아. 양성자가 12개고 전자는 10개니까 플러스가 2개 남죠. 그래서 얘는 2 플러스라는 전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를 뭐라고 불러준다?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이온. 전하를 띠지 않고 중성 상태의 입자를 원자라고 한다면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안정성을 띈 그 입자를 뭐라고 한다? 이온이라고 불러준다. 그럼 이온은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안정한 겁니다. 이온은 되게 안정적인 물질인 거예요. 이온은. 슈퍼 가면 이제 그런 이온 음료를 팔죠. 이상하게 듣지 말고
게토레이드, 포카리 스웨트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온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뻑하나요? 안 죽잖아. 안정적인 물질이라서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얘는 이온이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이온을 딱 보는 순간 안정성을 이렇게 안정적인 물질이다 느껴야 돼요. 옥택수 만족했네, 그죠?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전기를 띠고 있다. 2+에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대괄호를 친 다음에 여기다 2+를 쓰고 있죠. 그럼 표현 방법이야. 표현 방법으로 얘가 이렇게 전기를 띠고 있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그네슘 원자는 불안한데 얘가 전자를 버려서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거냐? 전자 10개를 가지게 된 거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 겁니다. 마치 네온처럼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 거야. 전자 배치가 네온하고 똑같아졌으니까 안정해진 거지. 이래니까. 그래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게 된 겁니다. 시험 문제예요. 시험 문제로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이 되면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된다. 아니죠. 10개만 남게 되니까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야. 아르곤 아니고 네온이야 라고 하는 거지. 어쨌든 불안정한 저 녀석 누구처럼 되고 싶어한다? 바로 비활성 기체인 18쪽 그 누군가처럼 되고 싶어한다는 거야. 18쪽처럼 되고 싶어 라는 게 모든 물질의 꿈인 겁니다. 쟤처럼 되고 싶어, 안정화되고 싶어, 이게 모든 물질의 목표, 방향성인 거야. 저렇게 되고 싶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그네슘은 이온이 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가 대기하고 있냐면 바로 산소가 대기하고 있네요. 자,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입니다. 그럼 전자도 8개가 있죠. 산소 원자입니다. 원자 번호 8번이야. 얘는 웃어요, 울어요? 울어요. 너 왜 울어? 불안해요. 이러고 있잖아. 왜 불안하죠?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왜 옥텟 규칙 만족 못하죠? 1차 껍질은 됐잖아. 2차 껍질에 전자가 8개가 꽉 못 찼네요. 그래서 얘도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갖고 있는 6개의 전자를 버리거나 또는 여기 2개의 전자를 어디선가 가져오거나. 어떤 게 더 빠른가요? 가져오는 게 빠르죠. 이런 경우는 가져오는 게 빠르기 때문에 산소는 전자를 가져오려는 성질을 가집니다. 아까 전자를 버리려는 성질을 금속성이라고 한다면 가져오려는 성질은 무슨 성? 거꾸로 비금속성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 비금속성을 가진 물질을 뭐라고 한다는 거야? 비금속이다 라고 불러주는 거죠. 비금속이다. 그래서 산소는 비금속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비금속이야. 우리 옛날에 초중딩 때는 그 비금속이 뭐야? 그러면 뭐라 그래요? 금속이 아닌 거? 이렇게 나무 같은 거? 플라스틱 같은 거? 이렇게 말했잖아. 근데 이제는 전자를 얻으려는 성질을 가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거나 산소 원자는 굉장히 불안해서 전자 2개를 얻어 오려고 하는데 마침 제가 금속이다. 전자 2개를 땅땅 줬어. 오케이, 땡큐. 전자 2개를 얻은 모습입니다. 어때 보여요? 굉장히 밝아 보이죠? 옥텟을 만족했거든요. 근데 양성자는 8개인데 전자는 10개가 된 거야. 2개 얻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E-에 전기를 띠게 됩니다. 기호를 표현하면 O2- 이온이 된 거야. 전기를 띤 입자를 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안정화됐죠? 안정화됐어요. 산소 이온. 이 산소 이온이라고 할게 일단 산소 이온도 안정적인 물질이죠. 아까 마그네슘도 마그네슘 이온으로 변했잖아. 산소도 산소 이온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봐봐. 이걸 이름하여 어떻게 붙인다? 산화이온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둘 다 그냥 산소이온이라고 한다면 이 글자만 딱 보면 얘가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소를 화로 바꿔버려. 소를 화로 바꿔서 읽어주는 것들은 다 음이온인 거야. 그래서 화자가 붙어있다. 이 음이온이구만.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산화이온은 음이온.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을 구별하기 위해서 화자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로 소로 끝나는 것들은 소를 화로 고쳐서 이렇게 불러주고요. 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온화되면 황화이온이라고 불러줍니다. 화자를 더 추가해서 네가 음이온이라는 걸 표현해줘요. 화자를 활용해서 음이온인 걸 이제 표현한다라고 인식하면 됩니다. 산소, 이 산화이온도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이야. 자, 통으로 볼까요? 좀 아까 전자를 버림. 마그네슘이 어떻게 전자를 버릴 수 있었냐면 산소한테 전자를 준 거거든. 그래서 나는 마그네슘 이온이 되어서 하하하하 웃고 있고요. 나는 산화이온이 되어서 하하하하 웃고 있습니다. 이 산화이온과 마그네슘 이온으로 변한 이 두 물질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결합할 필요가 있어 없어? 이미 안정한데. 결합할 필요가 없죠. 안녕 플러스 난 마이너스야. 결합합니다. 지들이 원한 게 아니야. 근데 저절로 결합이 돼요. 왜죠?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다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전기적 인력, 다른 말로 전기력으로 어쩔 수 없이 탕 달라붙은 거예요. 그렇게 결합된 물질을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이미 쟤를 만남으로 해서 이미 전자를 버려서 이미 나는 안정화됐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띠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결합이 된 겁니다.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정리할게요. 그래서 체크. 이온 결합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들어지면서 둘 사이에 이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된 것을 이제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주기율표상에서 얘네들의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이거 봅시다. 봐봐.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이용할 건데, 일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죠. 전자를 하나 버리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다 전자 하나를 버려서 이온화되면 어떻게 될까? 리튬 1플러스가 되죠. 나트륨도 전자 하나 버리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이온화되면 나트륨 1플러스가 됩니다. 일족 원소들은, 일족에 있는 금속 원소들은 다 1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나트륨 1플러스, 리튬 1플러스. 우리 중딩 때는 다 외웠어. 이온 배울 때. 리튬은 1플러스야. 그냥 그렇대. 나트륨도 1플러스야. 그냥 그렇대. 일단 외우래. 마그네슘은 전자 2개를 버리니까 2플러스가 되고 베릴륨도 2플러스가 되겠지. 옛날에 그냥 외웠어. 베릴륨 2플러스. 마그네슘 2플러스. 지금은 이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2플러스지 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루미늄이 3플러스였죠. 옛날에. 기억도 안 나서 이름 너무 어려웠죠. 3플러스였던 이유가 원자과 전자 3개를 버리니까 3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알고 있다면 제가 1플러스고 제가 2플러스고 제가 3플러스로 이온화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플로린 봐봐. 전자 몇 개 부족해? 하나 부족하잖아. 전자 하나를 얻어온다면 1 마이너스. 얘도 전자 하나를 얻어오니까 1 마이너스. 플로린, 염소 1 마이너스입니다. 산소, 황은요 2개씩 얻어오니까 2 마이너스였던 거야. 옛날에 그냥 외웠어. 근데 지금은 이런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가 되고 얘는 2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식하고 이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얘는 이온화되지 않죠. 네온과 아르곤은 이온화되지 않습니다. 왜? 이미 안정하니까. 네온 2 플러스 이런 거 본 적이 없잖아. 말도 안 되죠. 그런 거 왜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구나. 자, 요 내용이 우리 책에서는 요렇게, 요 페이지, 요 개념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온 결합 물질 하나 더 볼게요. 자, 요 녀석은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원자는 원자번호 11번이라서요. 2개, 8개, 나머지 하나가 3차 껍질에 그려져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안정화되죠? 전자 하나를 버려버리면 되죠? 전자를 딱 버린 모습이 뭐가 되는 거야? 이 모습이죠.
전자를 버리다 보니까 1 플러스의 전기를 이렇게 띄게 됩니다. 맞죠? 밑에는 염소가 기다려. 염소가 원자번호 17번이라서 2개, 8개, 7개. 원자가 전자가 7개입니다. 전자 하나를 얻으면 좋겠죠.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면 좋겠고 얘는 전자 하나를 얻으면 좋겠는데 마침 둘이 딱 만났어. 선생연분이죠. 전자를 딱 줘가지고 전자 하나를 딱 얻은 모습이야.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게 되어서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그죠? 둘 다 안정한 물질이지만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모습이 바로 그 유명한 염화 나트륨 소금입니다. 소금이 저런 방법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아하,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한 거구나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봐봐.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이 될 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네온이죠. 그리고 염소는요. 염화 이온이 될 때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하게 되는 거지? 쟤는 아르곤입니다. 맞죠? 전자를 얻어서 18개가 된 거니까. 둘이 전자 배치 누구처럼 되는지가 다르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만나서 각각 이온 결합을 형성을 하면 둘 다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아니죠. 얘는 네온이지만 얘는 아르곤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찾을 수 있어. 할 수 있겠다. 자, 이렇게 이온 결합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면 공유 결합이 나옵니다. 공유 결합까지 설명하고 문제 바로 풀고 잠깐 쉴게요. 봐봐. 자,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 옥텟 규칙을 알기 때문에 간단해요. 봐봐. 여기 산소 원자가 울고 있어요. 조금 빠르게 할게요. 왜 울고 있나? 옥텟 규칙 만족 못하잖아. 얘는 어떻게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죠? 전자를 얻으면 되죠. 전자를 얻으려면 누가 필요한 줄 알아요? 원래는 금속이 필요한 거야. 전자를 버릴 녀석들이 필요한 거지. 근데 눈을 씻고 쳐다봐도 주변에 금속은 보이지 않아. 저 구석탱이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비금속이 울고 있습니다. 너네 울어? 나도 옥텟 규칙 만족 못했어. 저기 또 울고 있는 애가 있어. 너는 또 왜 울어? 나도 옥텟 규칙 만족 못했어. 우리 어떡하지? 우리들한테 전자를 줄 녀석이 없는데? 그때 누가 제시한 건지 모르겠지만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마 산소일 거야. 너네 일로 와봐. 우리 불안한 애들끼리 모여보자. 가까이 와. 가까이 와. 가까이 와. 잘 봐. 네가 가진 전자를 빨간 전자라고 하자. 네가 가진 전자는 파란 전자라고 하자. 내가 가진 전자는 나도 파란색이네. 네가 가진 전자는 녹색 전자라고 하자. 가까이 와. 가까이 와 해서 이 궤도 마지막 궤도에 가까이 와봐. 그래서 어떤 모습을 만들게 된다? 잘 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인데 이런 모습을 만들게 되는 거야. 아까 얘가 가진 전자가 빨간색 전자였고요. 얘가 가진 전자가 초록색 전자였죠. 야, 궤도를 여기다 맞춰봐. 내가 파란색 전자를 너의 궤도에 맞춰줄게. 이렇게. 오, 신기해요. 제 궤도에 전자가 마치 2개 있는 것처럼 됐어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산소 입장에서 전자 하나를 이렇게 궤도 저기다 위치시키고 쟤를 이렇게 끌어와서 궤도를 일치시킨 거야. 궤도를 이렇게 겹치게 만들어서 마치 이 녀석도 자기 궤도에 전자가 2개 도는 것처럼 만들어서 얘를 만족시켜요. 저 괜찮아. 이제 옥텟 규칙 만족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얘 입장에서 어때요? 얘가 가지고 온 빨간색 전자가 자기 궤도에 들어왔죠. 전자 하나가 보충된 거야. 오케이. 이쪽은 좀 살만하네. 근데 아직 이쪽은 해결이 안 됐죠. 그래서 수소 한 마리를 더 끌어들여서 얘도 너도 괜찮지? 이제 네 됐어요? 나도 이제 괜찮아. 전체 8개를 맞춰준 거야. 와우. 신박한 방법이죠. 전자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너의 전자와 나의 전자를 뭐 한다? 공유한 겁니다. 전자를 공유하면서 전부 다 옥텟 규칙을 만족할 수 있게끔 배치를 하고 배치. 그래서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한다? 공유 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공유 결합.
비금속들끼리만 가능하겠죠. 전자가 부족한 것들끼리만 가능하니까. 그래서 비금속과 비금속들 간의 결합은 뭐라고 한다? 공유결합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소란 녀석은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고요. 산소는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 내용이 여기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때 요 전자쌍을 공유전자쌍,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물분자는 공유전자쌍이 총 몇 쌍이다? 한 쌍! 두 쌍의 공유전자쌍을 만들면서 안정적인 분자가 됩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만, 잘 들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만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만 분자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이온결합 물질이나 금속결합 물질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도 시험 문제예요. 염화나트륨은 대표적인 아까 이온결합 물질이었죠? 이렇게 표현해요.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가 전자를 주고받아서 정정이적 인력으로 결합된 까지는 맞죠? 정정이적 인력으로 결합된 분자이다. 띠 틀렸다고 체크해줘요.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분자라는 개념은 공유결합 물질에만 사용할 수 있다.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시죠? 자, 이게 공유결합입니다. 자, 공유결합은 저렇게 한쪽 방향 여러 개 이렇게 하는데 공유결합은 이런 방향, 이런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방금 봤던 게 이게 공유하고 있는 모습이야. 플로린과 플로린은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럼 둘 다 안정적인 물질이 되어서 F2라고 하는 분자를 만든 거. 이게 바로 이원자 분자죠. 근데 산소가 또 다른 산소랑 만났을 때는 어때요? 산소는 전자가 2개 부족하잖아. 저 산소도 전자 2개 부족하대. 그치? 일로 와봐. 우리 전자를 두 쌍을 같이 공유하자. 그러면 둘 다 만족될 거야. 두 쌍의 전자를 공유해서 둘 다 안정적인 물질이 된 게 그 유명한 O2입니다. 자, 이제 질소야, 질소. 질소는 원자번호 7번이라서 계산해보면은 원자가 전자가 5개. 몇 개의 전자가 부족하죠? 3개 부족하죠? 그래서 또 다른 질소 원자랑 우리, 야, 너도 3개 부족하고 나도 3개 부족하니까 3쌍을 공유하면 되겠네. 한 쌍, 두 쌍. 3쌍을 공유해서 안정적인 물질이 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한 쌍만 공유하는 걸 단일 결합, 두 쌍을 공유하는 걸 이중 결합, 3쌍을 공유하는 걸 삼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4중 결합은 없어요. 3중 결합까지만 존재합니다. 4중 결합이 왜 존재할 수 없는지는 나중에 화투 정도 가서 배웁니다. 그냥 약간 오비탈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일단은 3중 결합까지만 존재한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포인트. 이런 이중 결합과 3중 결합은 방향이 어때요? 한 방향이야. 자, 이렇게 한 방향, 이렇게 한 방향, 여기도 이렇게 한 방향입니다. 같은, 그러니까 나란한 방향, 나란한 방향으로 이렇게 결합된 것을 이중 결합, 3중 결합이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서 이중결합과 삼중결합, 즉 공유결합은 단일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결합도 있고 삼중결합도 있어 라고 공부를 다 시켜놓은 다음에 문제는 이걸 냅니다. 어떤 문제? 치사하게 물분자를 줘요. 자, 봐봐. 니네 이중결합, 삼중결합 배웠지? 물분자 봐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2쌍 있지? 그래서 이 물분자는 이중결합하고 있지? 라고 낚시질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중결합은 같은 방향으로 결합된 걸 이중결합이라 하는데 얘는 하나는 이 방향, 하나는 이 방향이죠. 방향이 달라.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불러줘야 된다? 단일 결합이 2개 있다. 라고 해줘야 됩니다. 절대 이중결합이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어디 부분에서 우리를 낚시질할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중에 시험 보고 와서 쌤 아니나 다를까 딱 나왔어요. 안 낚였죠? 이래야 되는데 쌤 죄송해요. 그렇게 말해서 또 낚여 이러면 안 돼요.
잘 낚여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 낚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과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우리 지구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 염화나트륨, 소금, 산화철 그럼 뭐가 보여? 금속이 보이죠. 금속이 포함된 결합이니까 그냥 이온 결합인 거야. 여기는 금속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공유 결합인 겁니다. 보이나요? 금속이 있냐 없냐 가지고 빠르게 금속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빠르게 얘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 봐봐. 금속 보이나요? 여기 제시된 물질만 가지고는 금속이 안 보이죠. 그래서 모두 공유 결합인 거 보이나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만 알면 얘가 공유 결합인지 이온 결합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져서 생명을 이루고 이런 물질들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49초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풀고 잠깐 쉽시다. 후다닥 풀어봅시다.